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 특화되신 분 말고 전문 화술을 하면 떠오르는 분 히렌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히렌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쩌다 보니까 히렌님을 이제 만났었거든요. 네. 그 라디오 네. 어디에 제가 출연했다가 거기 PD님으로 계셔가지고 네. 아니 PD님 왜 이렇게 예쁘지? 그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PD로 이제 모셨던 전문가를 제가 모셨었는데 연애 전문가로요.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되게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네, 가식적인 시간은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세련됐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히렌님 딱 떠오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외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뭐 말투나 뭐 화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목소리 톤까지 전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살짝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PD를 아시다시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 유튜브를 하실 때 아셨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다. 내가 말이 이렇게 못하는구나. 현타를 다 한 그렇죠. 번씩 받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현타의 순간을 거치고 나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세련된 방송처럼 말하기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좀 다양한 이점들이 생겼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네.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삶에서도 좀 사람들이 나를 좋게 기억해주고 말 한마디도 좀 이렇게 박훈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련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컨텐츠도 만들게 되었죠. 사실 연애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세련된 느낌. 그걸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아, 있는지를 네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센스 있게 하기. 대화는 교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야 교감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주고 나서 그 한마디를 할 때 좀 센스 있게 하는 거. 네. 사람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 비유를 하면은 네. 그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은 힙합이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이고 락이고 다 달라요. 네, 근데 그거의 톤을 좀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힙합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클래시컬하게 말하면 좀 되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진 안에 힙합을 끌어냅니다. 라임을 맞춰서 네, 최대한 플로우를. 맞춰서 플로우를 맞춰서 그분의 리듬에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아시다시피 연출을 했었는데요. 라디오 연출하면서 거의 한 100팀의 아이돌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제가 리드를 하려다 보니까 좀 생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경 쓰는 두 번째는요. 저는 정돈된 말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보통은 좀 세련되지 못했다 네. 하는 말하기가 정돈되지 않은 말하기잖아요. 네. 횡설수설하고 이 사람이 말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로 가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이 많은데요. 네. 최대한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말을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돈되지 않은 생각은 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생각이 안 된 얘기는 좀 얘기 안 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민감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그런 것도 내 스스로도 좀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최대한 무해한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생각을 미리 혼자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서는 좀 자유롭게 얘기해라. 끌리는 대로 얘기해라. 자, 그 그쵸. 끌에서 이제 그 네, 좀 약간 뭐 하나 다르는. 네, 글자 하나 뭔다는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오히려 그게 자유로운 매력과 맞아요. 뭐 ENFP 같은 매력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오히려 좀 죽지 않을까요? 너무 선하게만 얘기하려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호불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가 좋아 싫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끌리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취향이니까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남 얘기할 때. 네, 남 얘기를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줄 때만큼이라도 좀 생각을 잘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표현할 때는 네. 자유롭게 하되 그쵸. 남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다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좀 네. 무해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센스 있고 좀 네. 무해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자기 비하만 아니면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데 내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한다는데 그걸 비난할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정말 그쵸.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아 그렇죠. 네, 그런 호불호에 대한 건 괜찮은데 또 불호에 대한 것도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는 좀 주의하는 편입니다. 진짜 저도 생각해 보면 불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맛있다는 거지. 어떤 건 나 싫어해, 뭐 맛없어, 이거는 네. 왜 불만이야 이런 얘기는 굳이 맞습니다. 기분 좋으려고 연하는 건데 왜 기분 나쁜 얘기를 해야 돼? 약간 이런 그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요, 이제 늘어지지 않게 정돈된 말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 진행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기도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예요. 말의 속도. 말을 같은 톤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불경 겠다라라 목탁 치는 느낌, 똑같은 느낌. 상당히 지루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해서 밀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은 빨리 이야기를 하고요. 네. 중요한 말은 천천히 힘주어서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발표를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속도 조절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의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톤을 사용해서 좀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한 번은 높이고 한 번은 내리고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면 좀 지루하지 않은 말하기가 되죠. 이것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불경이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불경은 또 네. 르르르 한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은 올리고 한 번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은근히 들을수록 좀 흡입력 있다. 저 사람의 말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히렌님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하지 않는 말이라든가 네, 네. 좀 되게 미세먼지 같은 그런 팁이 있다면. 미세먼지 같은 네. 팁. 근데 조금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죠. 네. 특히 내가 자존감이 높지 않을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후려치려고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나는 이 옷이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아 하면 되는데, 야 우리는 저런 신발 안 어울려, 이런 거는 시도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나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묘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 가까울수록 본인한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상대를 함께 후려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떻더라도 내가 뭐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건 의도는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본인을 평가하는 말보다는 덮어놓고 응원해주는 사람한테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사람하고 오래 대화를 할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힘이 난다 하는 사람들 있죠. 좀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응원과 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내가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람 도와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말 살 빼도록 살찌도록 도와줄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냥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는 거. 그렇죠. 상대의 몫이죠. 그러니까 특히 가족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들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네.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잔소리를 엄청 하시죠. 근데 결국은 자식도 본인의 삶을 본인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안 돼요. 할 도리까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는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좀 저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요, 결국엔 생색인 것 같아요. 생색.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관계가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수록 서로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 당연해, 나한테 밥 사주는 거 당연해, 약간 이게 습관이 되면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서로 서운하기 전에 좀 귀엽게 생색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쌓아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 널 위해서 해주는데 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레파토리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네. 어떤 선하게 어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었어요 이때까지. 이 이유가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못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맞아요. 결국엔 폭발. 그럴 바에는 그냥 맞아요. 질러라.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네. 희애님은 또 이제 다른 방식이네요. 네, 내용은 비슷해요. 표현을 하라 결국엔 이건데, 저는 평소에는 그래도 좀 유하게 하다가 정말 내가 좀 쌓일 것 같다 혹은 티내고 싶다 했을 때는 귀엽게 생색을 서로 내고 얘기를 해서 풀자라는 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또 부부의 예시를 또 들면요, 네. 같이 살면 네. 좀 무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박호님도 잘 아실 텐데 매일 아직은 보는 뭐, 아직은 좀 아직 모르세요. 신혼이라 아직은 잘 어쨌든 네. 매일 보는 관계에서는 좀 특히 조심하고 케어하면 좋은 부분이 또 서로의 공을 인정해주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매일 내가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설거지를 해놓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가 매일 해놓는 설거지를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거예요. 네. 서운해요. 그러면 귀엽게 생색을 내보는 거예요. 잘 잤어? 이제 물어보면서 근데 여기 되게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상대가 깨끗한 맞다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여기 한번 보서 오늘따라 부엌이 진짜 깨끗해. 막 반짝반짝 빛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마인드 상대가 시켜주는 거죠. 그쵸. 네. 웃으면서 맞아. 맞아 너가 치웠구나 고마워. 이렇게. 맞아요. 실제로 저도 상대방이 만약에 뭐 약속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럼 실제로 저도 비슷하게 하긴 해요. 네. 어떻게 하세요? 뭐 괜찮아. 뭐 웹툰 정주행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 구경하고 배도 고프고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치듯이 그쵸. 보통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거는 네. 이게 처음에는 상대방이 알아서 알아주는데 그쵸. 내가 그거를 안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까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쌓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 쌓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귀엽게 티내고 넘어가면 나도 안 쌓이고 그냥 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싸우더라도요. 집이 개판입니다. 네.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상대가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항상 리프레이밍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받아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았을 거라고 생각할 일은 없고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궁금하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발랄하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가 부정적인 공을 던져도 긍정으로 받아버리면 그래 뭘 했는지 궁금하다 하면서 이제 틱틱 되더라도 좀 싸움이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이상 세련된 히렌즈님을 모시고 이제 세련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 안녕.